아트센터 내 레스토랑은 화려한 조명 아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울 명문 여고 88학번 동창회가 한창이었어요. 32년 만에 다시 모인 이들은 각자의 성공담을 자랑하며 옛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죠. 야, 진짜 오랜만이다. 복희가 반가움을 표하며 동창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성공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명품 드레스와 반짝이는 액세서리가 그녀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복희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너도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미경이 복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 역시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해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화려하고 활기찼어요. 동창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와서 서로의 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죠. 우와, 영희야, 완전 달라졌네. 한 동창이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옷차림도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있었죠. 나도 선미 보니까 깜짝 놀랐어. 영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미는 대기업 사장과 결혼해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과 반지가 그녀의 지위를 드러내고 있었죠. 동창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남편이 회사 확장하면서 정말 바빠. 우리 애들은 다 좋은 대학 갔어. 요즘 부동산 투자로 제법 벌었어. 성공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화려한 현재를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레스토랑 한편에서는 정숙이 조용히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동창들과 달리 수수한 검은색 블라우스에 평범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정숙의 옷차림은 이 화려한 자리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의 반짝이는 액세서리와 명품 옷들 사이에서 그녀만 평범해 보였어요. 심지어 조금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죠. 정숙은 가만히 앉아서 동창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동창들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광채가 스며 있었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조용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정숙이가 있네. 복희가 정숙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당황이 스쳐 지나갔죠. 정숙의 초라한 모습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복희는 잠깐 멈칫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정숙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정숙이 왔구나.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의 차림새가 이 화려한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 다들 잘 지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창들의 반응은 미묘했죠. 정숙아, 이리 와서 앉아. 미경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스며 있었어요. 정숙의 차림새 때문에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동창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특별한 우아함이 있었어요. 마치 무대 위를 걷는 발레리나처럼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했죠. 하지만 동창들은 그런 우아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숙의 소박한 모습만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정숙이 동창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복희가 대답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자신들 사이의 차이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다들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보기 좋아. 정숙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삶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창들의 반응은 여전히 어색했죠. 정숙의 소박한 차림새와 대조적으로 자신들의 화려한 모습을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자리를 감쌌어요. 정숙아, 넌 뭐 하면서 지내?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정숙의 현재 상황이 궁금했지만 동시에 어떤 대답이 나올지 걱정스러웠어요. 정숙의 차림새로 봐서는 딱히 성공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지내고 있어.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동창들 사이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동정을, 어떤 이는 당황을, 어떤 이는 무관심을 드러냈죠. 아, 그래. 그림을. 미경이 어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화가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이라는 고정관념 말이었죠.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어. 영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죠. 어렵긴 하지만 할만해.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에게는 그 말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선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요즘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많던데 경쟁이 심하지 않아? 그녀의 질문에는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긴 해.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정숙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들에게 성공은 곧 경제적 안정을 의미했거든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정숙 주변만큼은 묘한 어색함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32년 만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복희가 정숙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숙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동정심과 함께 우월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미경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림 그려서 먹고 살기가 쉬울 리 없는데 그녀는 정숙의 현실적이지 못한 선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영희와 선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모두 안정적인 직업과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었죠. 정숙의 삶은 그들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도 취미로 하는 거면 좋잖아. 복희가 위로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정숙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정숙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면의 평안함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취미가 아니야. 내 직업이야.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창들은 그런 자부심을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정숙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미경이 말을 흐렸어요. 그녀는 정숙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고 싶었죠.
정숙은 동창들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상처가 스며들고 있었죠. 하지만 정숙은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용해졌어요. 동창들의 대화는 다시 자신들의 성공담으로 돌아갔죠. 내 회사가 올해 매출이 정말 좋아서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이번에 집을 바꿨어. 화려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그런 대화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빛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각자의 삶을 이해하려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정숙의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오직 겉으로 보이는 초라함만 눈에 들어왔죠. 시간이 흐를수록 정숙과 동창들 사이의 거리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화려한 성공담들 사이에서 정숙의 소박한 삶은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는데 정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동창들과의 간격을 느끼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숙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창들의 화려한 대화 속에서 자신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먹고 살기는 힘들지 않아? 복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현실적인 걱정이라기보다는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의 마음이 콕 찔렸죠. 힘들긴 하지만 행복해. 정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창들에게는 그저 현실 도피로만 들렸죠. 행복이 밥 먹여주나.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들에게 성공은 곧 경제적 안정을 의미했죠. 정숙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해해 주려 하지 않을까? 그녀의 마음 속에서 작은 외로움이 스며들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서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회계사 사무소 운영하는데 요즘 정말 바빠. 그녀는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세무상담 의뢰가 끊이질 않거든. 영희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영희야, 정말 대단하다. 복희가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변호사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전문직은 역시 안정적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업적 자랑으로 이어졌어요. 정숙은 조용히 자신의 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창들의 대화에서 자신이 점점 소외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숙아, 넌 결혼은 했어. 이번에는 선미가 물었어요. 그녀는 대기업 사장과 결혼에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명품 핸드백과 반지가 그녀의 지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 혼자야.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아쉬움도 들어있지 않았죠. 마치 자신의 선택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50살인데 아직도 혼자.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죠. 그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 선미의 질문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숙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우월감,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죠. 정숙의 삶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림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빛이 있었죠. 마치 무한한 창조의 세계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그런 깊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림. 보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가 현실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르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어요. 우리 나이의 꿈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보키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꿈만 가지고 산다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정수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 그녀는 선의를 베푸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가 아는 회사에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미경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가 정숙을 위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런 관심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어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정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창들은 정숙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정숙아, 고집 부리지 말고.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림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숙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울음이 올라오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죠. 내가 어떻게 살든 내일 아닌가. 정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톤이 스며들었습니다. 동창들은 순간 당황했어요. 조용하던 정숙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거든요. 아,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보키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친구니까 걱정되어서 한 말이야.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죠. 정숙은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예민했나 봐. 그녀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죠. 동창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안정과 성공이 인생의 최우선 가치였는데 정숙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미경이 어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숙은 자신이 이 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2년 만에 만난 동창들과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외로움이 스며들었죠. 그런데 정수가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아, 미안해. 선미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숙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그림에 대해 걱정하셨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라고 하시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그럼 혼자서 다 알아서 해야겠네.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동정과 함께, 그러니까 더욱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그런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괜찮아. 정숙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동창들의 걱정 어린 시선들이 자신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정숙아,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널 위해서야. 미경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니까 진심으로 걱정되는 거야. 그녀는 자신들이 정숙을 도와주려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런 도움이 오히려 상처였죠. 자신의 삶이 문제투성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하지만 정말 괜찮아. 정숙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피로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변명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정숙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어요. 동창들과 그녀 사이의 간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도 정숙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부럽긴 해. 보키가 억지로 밝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해 주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죠. 정숙은 그런 가식적인 위로가 더욱 상처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응, 그래도 좋아. 정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동창들은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숙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업과 경제적 성공만이 진짜 가치였거든요. 정숙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그저 철없는 고집으로만 보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정숙은 더욱 위축되어 갔습니다. 동창들의 시선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정숙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신했던 자신의 길에 대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의 걱정 어린 시선들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죠. 정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의심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녁이 깊어갈수록 동창들의 대화는 더욱 화려해졌죠. 성공담과 자랑거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점점 더 조용해져 갔어요. 내 딸이 의대에 진학했어.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정말 자랑스러워. 공부 정말 열심히 했나 봐. 보키가 감탄하며 맞장구 쳤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미경도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로스쿨 갔어. 보키도 지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변호사 집안이 될 예정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인정하며 만족스러워했죠. 정숙은 그런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자랑할 자녀도 없었어요. 화려한 성공담도 없었죠. 오직 그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미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벌써부터 경영 수업 듣고 있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정숙은 동창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빛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각자의 삶을 이해하려는 따뜻함이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자신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수가, 너 내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재미없겠다. 미경이 위로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무의식적인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의 마음에 작은 바늘이 콕 찔렸죠. 아니야, 재미있어. 정숙이 억지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여서 좋아. 그녀의 표정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동창들은 정숙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처지를 감추려고 애쓰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동정심과 우월감이 더욱 커졌죠. 그런데 정수가 그림 그려서 돈은 좀 벌어.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는 예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오직 경제적 가치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죠.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가끔 팔리기도 해. 하지만 돈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창들에게는 그저 변명으로 들렸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보키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정숙의 현실적이지 못한 선택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버틴다고. 그녀의 마음 속에서 화가 올라왔어요. 자신의 삶을 버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무례했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삶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스며 있었어요. 선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가 정말 걱정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르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우리 나이에 그런 불안정한 일로는. 선미의 말은 조언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정숙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불안정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야. 정숙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어요. 동창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조용하던 정숙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줄 몰랐거든요. 아, 우리가 그런 뜻으로. 미경이 황급히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죠. 정숙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정말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정숙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업과 경제적 성공만이 진짜 가치였거든요. 정숙아, 솔직히 말해서. 보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림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정숙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새겨졌죠. 왜 평생을 걱정해?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닌가? 정숙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방어적인 톤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녀의 표정에는 답답함이 역력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생각해봐. 영희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가 정숙을 위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런 관심이 짐이 되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잖아.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동창들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고 있었죠. 그러게, 내 인생이니까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냐? 미경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해도 이해받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과 말들이 자신을 옥죄고 있었어요. 정숙아,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널 위해서야. 선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니까 진심으로 걱정되는 거야. 그녀는 자신들이 정숙을 도와주려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런 도움이 폭력처럼 느껴졌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겠어. 정말 고마워. 정숙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죠.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하지만 정숙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죠. 동창들과 그녀 사이의 간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숙이는 자유롭게 살잖아. 보키가 억지로 밝은 톤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책임질 게 많아서 그런 여유가 없어. 그녀의 말에는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정숙은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 같았어요. 자유롭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야.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많아. 하지만 동창들은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만이 진짜 어려움이었거든요. 뭐가 힘들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데. 영희가 반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톤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로서의 고독과 창작의 고통을 이들이 이해할 리 없었거든요. 그래, 힘든 건 없어. 정숙이 체념한 듯 대답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동창들은 정숙의 체념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미경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점점 더 다쳐가고 있었어요. 이들과는 더 이상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숙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의 화려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만 다른 세상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죠. 32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죠. 정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쓸쓸함을 애써 숨기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대화는 여전히 자신들의 성공담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직원 한 명이 커다란 화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화환은 다른 축하 화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어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와, 저 화환 진짜 크다.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정숙도 고개를 돌려 화환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화환이었죠. 이정숙 님 계신가요? 직원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정숙에게 향했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창들도 모두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네, 저인데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동창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정숙이한테 화환이 왜? 보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경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가 보낸 걸까? 직원이 화환을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화환은 정말 거대했어요. 고급스러운 꽃들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죠. 정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화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화환에는 아름다운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리본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동창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축 개인전 성공을 기원합니다. 가나아트 갤러리. 가나아트 갤러리? 보키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도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가나아트 갤러리가 한국 최고의 화랑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설마 가나아트 갤러리가 그 가나아트 갤러리야?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희도 입을 벌리고 화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 유명한 곳에서 화환을 보낸다고. 선미는 아이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정숙은 당황해서 화환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부담감이 스쳐 지나갔죠. 이런 공개적인 주목을 받는 것이 편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수가, 이게 뭐야? 보키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너 혹시 정말...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직원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큰 화환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님께 전달드리라고 하는데요. 직원이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동창들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두 번째 화환이라니. 정숙도 더욱 당황한 표정이 되었어요. 또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화환의 리본에는 더욱 놀라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개인전 축하드립니다.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까지. 미경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국제갤러리의 명성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화랑 중 하나였거든요. 보키는 아이의 말을 잃었습니다. 가나아트 갤러리에 이어 국제갤러리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영희가 화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숙아, 이거 정말 너한테 온 거 맞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 가득했어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선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정숙이 그런 유명한 갤러리들과 연관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한테 온 건 아닐까. 하지만 화환의 주소와 이름은 분명히 정확했습니다. 직원들도 신분을 확인하고 전달한 것이었어요. 정숙은 화환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숙아, 설명 좀 해봐. 보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함께 알고 싶어 하는 강한 호기심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 번째 화환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리안 갤러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한국 최고의 갤러리들이 줄줄이 화환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뭔 일이야?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초라한 차림의 정숙이 이런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번째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아트사이드 갤러리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제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정숙 주변은 화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꽃밭 같았어요. 아름답고 웅장한 광경이었죠. 하지만 정숙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정수가 정말 뭔 일이야? 영희가 거의 소리치듯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충격이 가득했죠. 정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죠. 사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개인전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거웠어요. 개인전. 복희가 되물었습니다. 설마 정말 너가 화가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음이 서지 않는다는 느낌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림을 그려.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죠. 동창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동정했던 친구가 실제로는 인정받는 화가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복희가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화가. 그녀가 중얼거리며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검색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맞아?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숙에 대한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동창들이 모두 복희의 스마트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기사 제목들을 읽어가며 모두 입을 벌렸어요. 세계적 한국 화가 이정숙. 파리 루브르 박물관 초대전 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추상화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그런 동창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야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이 씁쓸했죠. 다섯 번째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동창들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공미술관에서도 화환을 보낸다니. 정숙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정숙아, 너가 정말. 미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동정했던 친구가 실제로는 세계적인 예술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여섯 번째 화환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주변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이제 완전히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죠. 정숙 주변은 마치 전시회장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화환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죠. 레스토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숙 주변에 놓인 화환들이 마치 예술 전시회장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복희가 다시 검색해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이정숙,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 선저. 그녀가 기사 제목을 읽으며 입을 벌렸어요.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미경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미술에 대해 잘 몰라도 베니스 비엔날레가 얼마나 대단한 행사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술 행사 중 하나였죠. 뉴욕 타임스 선정 주목할 아시아 아티스트 10인. 보키가 또 다른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말을 잃었어요. 정숙이 이런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화가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영희가 다른 기사도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나, 여기 보니까 작품 가격이. 그녀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정숙의 작품 하나가 억 단위로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선미는 정숙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초라해 보였던 차림새가 이제는 예술가다운 소박함으로 느껴졌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도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아, 너가 정말. 영희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없었죠.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동정했던 친구가 실제로는 세계적인 예술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정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말하지 않아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정숙이야. 예전과 다를 게 없어. 정숙의 말에는 변함없는 겸손함이 있었죠. 하지만 동창들에게는 그 겸손함조차 대단해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다니. 7번째 화환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팔레드 도쿄 미술관이라는 프랑스어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외국에서 온 거야? 보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리에 있는 미술관이야. 그녀의 대답에 동창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해외 미술관에서도 축하 화환을 보낸다니. 정숙의 국제적인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아, 정말 대단해. 미경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죠. 보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부끄러워. 예술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역력했어요. 8번째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런던 테이트 모던이라는 영어가 적혀 있었어요. 테이트 모던까지. 영희가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 중 하나에서 화환을 보낸 거였어요. 정숙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죠. 정숙은 동창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나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예술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정숙의 너그러운 마음에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대인배인 친구를 그들은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9번째 화환이 도착했죠.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어요.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줄줄이 축하 화환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구겐하임까지. 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정숙이 얼마나 대단한 예술가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10번째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축하 화환을 보낸 거였죠. 정숙의 영향력이 아시아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아, 왜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정숙이 자신의 성취를 숨긴 이유가 궁금했죠. 우리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정숙이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성취가 나를 정의하는 전부는 아니거든.
그녀의 대답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냥 여러분의 친구 정숙이고 싶었어. 정숙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도 겸손함을 잃지 않다니. 선미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다니. 그녀는 정숙의 겸손함에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었죠. 11번째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것 같았어요. 화환의 크기부터가 달랐거든요. 다른 화환들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것이었죠. 리본을 보자마자 동창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복희가 경외감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세계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에서 축하 화환을 보낸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죠. 미경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수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녀의 감정은 진심이었어요. 우리 동창 중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니. 돈이나 지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성취에 대해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죠. 정숙은 화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뉴욕에서 회고전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죠. 30년간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야. 정숙의 말에 동창들은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30년간의 예술 여정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조명한다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그녀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예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전혀 몰랐어. 정숙이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영역에서 훌륭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넓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성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중요한 건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 거야. 정숙의 말에 동창들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성공을 너무 좁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12번째 화환이 도착했어요. 스위스 바젤 미술관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축하 화환을 보내고 있었죠. 정숙의 국제적인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숙아, 고마워.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변화된 인식이 묻어나고 있었죠. 예술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녀는 정숙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어요. 13번째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이었어요. 러시아의 세계적인 미술관에서도 축하를 보낸 거였죠. 동창들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영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32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가 세계적인 예술가였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선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야. 그녀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14번째 화환이 도착했어요.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이었습니다. 반 고흐의 이름이 들어간 미술관에서 화환을 보낸다니. 정숙이 얼마나 인정받는 화가인지 알 수 있었죠. 정숙은 화환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축하해 주다니. 예술가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죠.
이런 관심과 기대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15번째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크고 웅장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이었죠.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미술관에서도 축하를 보낸 거였습니다. 레스토랑은 이제 완전히 꽃밭이 되어 있었어요. 정숙 주변은 아름다운 화환들로 가득했죠.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마지막 화환이 도착했어요. 가장 크고 화려한 화환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리본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평생의 예술 여정을 축하합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이었죠. 그곳에서 정숙에게 축하 화환을 보낸 거였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화환을 본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동창들은 말 그대로 말을 잃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이라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미술관이었죠. 그곳에서 정숙에게 직접 축하 화환을 보낸 거였습니다. 보키는 화환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루브르 박물관.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죠. 충격이 너무 커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경은 아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수가, 이게 정말, 그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동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영희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다니. 그녀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선미는 정숙을 바라보며 경외감에 빠져 있었죠. 초라한 차림으로 온 동창이 실제로는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인정하는 세계적인 예술가였다니. 인생의 반전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정숙은 루브르 박물관의 화환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30년간의 예술 여정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예술가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죠.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화환들로 둘러싸인 정숙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마치 여왕처럼 보였죠. 웨이터들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그들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정수가 보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모르겠어. 보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예술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미경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도 정말 부끄러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하는 일을 무시하고 성공의 기준을 너무 좁게 생각했나 봐. 미경의 얼굴에는 자신의 편견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역력했죠.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용서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영희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죠. 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돈과 지위만이 성공의 전부인 줄 알았어. 선미는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고 있었죠. 정숙은 동창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나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예술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정숙의 너그러운 마음에 동창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대인배인 친구를 그들은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정숙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예술가의 삶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많이 힘들었어. 특히 처음에는. 정숙의 고백의 동창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정숙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어요. 진정한 예술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빛이었죠. 그림을 그릴 때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져. 정숙의 말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그제야 예술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보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숙아,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변화된 인식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보키는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관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했죠. 예술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정숙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미경의 마음속에서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었죠. 영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32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가 세계적인 예술가였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영희는 아직도 믿기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숙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선미도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정말 자랑스러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동창 중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니. 선미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성취에 대해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죠. 정숙이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영역에서 훌륭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넓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성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정숙의 말에 동창들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 거야. 그들은 지금까지 성공을 너무 좁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환들로 둘러싸인 정숙은 마치 여왕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동창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요. 그의 말에 동창들은 또 한 번 놀랐어요. 기자들까지 온다니. 정숙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죠.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동창회니까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그녀의 대답에 동창들은 감동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동창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다니. 보키가 말했습니다. 정숙아, 인터뷰해도 돼.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늘은 우리끼리 있고 싶어. 그녀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감동했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면서도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다니.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미경은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죠. 영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정말 부끄러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했어. 선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숙아, 앞으로는 달라질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예술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정숙은 동창들의 진심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돼. 정숙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감동했죠.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친구를 그들은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창회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예술이 가진 위대한 힘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보키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정말 자랑스러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니. 미경도 정숙의 다른 손을 잡았죠. 나도 정말 기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영희와 선미도 정숙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5명의 동창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32년이라는 세월과 서로 다른 삶의 궤적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우정은 변하지 않았죠. 정숙은 동창들에게 둘러싸여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세계적인 인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요정이었죠. 화환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5명의 여성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소중한 밤이었어요. 정숙의 소박한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세계를 발견한 순간, 그리고 예술이 가진 놀라운 힘을 모두가 목격한 기적 같은 저녁이었죠. 레스토랑은 여전히 화환들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5명의 친구들은 새로운 우정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32년 만의 재회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선사한 특별한 밤이 되었어요.